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4자 회담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성서지역 발전의 정판균님 외 6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내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6분입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성문 출신 시의원 김원규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분들이 누군가의 부모이자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고용기간 보장과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월 매일신문에서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는 어기기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원이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대구시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는 각각 전체 종사자의 36%와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3,600여 명의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주택관리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선임한 용역회사와 간접 고용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계약제에 준하는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들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 환경을 위해 어떤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셨습니까? 대구시는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구시가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2020년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서 표준관리규약 준칙 마련을 강조하고 장기 근로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관리주체가 1년 미만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을 방지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 생기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 인천, 충북 역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단기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고 그 사유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충남, 대전은 용역계약 시 근로자 고용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모금단지 제도의 개선 및 고용지원금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관에서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모금관리단지 선정을 하지만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취약 근로자의 관련 배점은 100점 만점 중 9점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근로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단지에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정 내용 자체를 근로자 휴게시설, 고용유지 여부,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을 공동주택 취약 노동자로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비원의 연봉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서울시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본 의원의 제안은 공모사업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자 또한 누군가의 어머님이야 아버지임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이들의 인권 정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내용은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 문제의 대책으로 물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 및 정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물산업 육성과 진흥에 필수적인 국가 물산업진흥기관의 설립과 대구 유치를 위한 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산업은 공공수요에 기반한 산업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물산업 강국들은 산업 배수 재이용 등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활용 방안 개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며 물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등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인 만큼 주력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인 물 관리와 재이용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일찍이 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여 201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외에도 한국물기술인정원, 유채성령시험센터 그리고 다수의 물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우수한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명지를 상부한 물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 재정 문제로 인해 물산업 관련 조직이 축소되고 물산업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감축된 반면에 새로운 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서울, 부산 등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물산업을 선도했던 대구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물산업진흥원, 국가초순수 플랫폼 센터 등의 물산업진흥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대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구가 그동안 쌓은 물산업 성과를 더욱 확장시키고 진흥기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함께 물산업 발전 기반을 잘 다져왔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 개선, 물류 교통인프라 강화, 연구개발 특구 지정, 산업협력 확대 등의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물산업진흥기관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등에 있어 물산업진흥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 물산업진흥기관의 통합 운영을 위한 가칭 물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향후 진흥원의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대학, 기관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고 대구의 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때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물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광범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협력과 해외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현환 시장님, 대구는 그동안 많은 기관들과 함께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제 이를 발전시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물산업 연구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물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의원 육정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각종 언론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활주로 3,500m 후적지는 두바이처럼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인터넷을 화려하게 덮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초과 사업비 지원 절차를 특별법에 상세히 규정해 공항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 지난 지금 당시 보도 내용의 핵심이었던 국가의 초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미 규정에 불과해 공항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TK 신공항 특별법은 예상대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특별법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한 대구 MBC 기자들을 시장님께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지라시 언론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신 그 내용은 바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비 지원이 특별법의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SPC 구성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고소건은 지난 9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는 그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특별법 개정을 새롭게 발의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당초 계획했던 민관 공동 SPC 개발 방식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국비 지원도 어렵고 민관 개발도 여의치 않으니 대구시 지방채를 발행해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은 2014년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특별법 제정, 같은 해 7월 군의군 편입, 2024년 6월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여러 난관을 겪으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근본 목적은 전국 최대 군공항 소원과 고도 제한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대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이 반쪽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공항과 연계해 당시 민주당과 협력해 법안을 통과시킨 홍 시장님의 정치력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그 힘을 다시 한번 쏟으셔야 할 때입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은 민간공항 사업비 2조 6천억 원, 군공항 이전 사업비 11조 5천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4조 1천억 원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 재원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대부분을 마련해야 하며 대우 컨소시엄 분석에 따르면 K2 후적지 분양 수입을 25조 원 이상 끌어내려면 주거 용지 분양 수입이 최소 73%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2023년 12월 기준 1만 245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 수입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2022년 7월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민간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없으므로 국비 지원을 통해 광문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모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사업비 전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장님은 10월 7일 간부회의에서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을 지향하며 민생 예산까지 절감해온 점을 고려하면 공영개발 방식은 기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입니다. 공영개발에 따른 막대한 지방채 발행은 대구 시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 상정된 특별법 개정안에는 투자심사, 지방채 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강행하기보다는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전액 국비 지원을 끌어내고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홍 시장께서 대구시장으로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며 대구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및 각종 현안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성서 행정타운 매각 결정에 이어 성서 농산물 식판장을 포함한 23건의 연차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명품관도 들었습니다. 성서에. 성서 농산물 식판장은 현재 하나로 마트로 운영 중이며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수산물 및 필수품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이 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루 평균 4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매각된다면 농민들과 주민들은 경제활동 및 생활 편의에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자산의 매각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앞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농협중앙에서 이 공간을 매입하여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없이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잃고 주민들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 결정의 배경에는 신청사 건립 지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2026년 완공 목표였던 신청사 건립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하염없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격청사 부지가 문화예술허브 조성 부지로 확정되고 2027년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뒤늦게서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던 신청사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불필요한 자산 매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이 지연됨으로 인해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과 시기가 맞물려 행정기능과 공간을 임시로 분산 운영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결국
추가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방채는 필요할 때 재원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을 마치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정하여 이를 회피하고 결국엔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대구시는 지방채 없는 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한시적인 재정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결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지역 주민과 경제에 악영향을 몰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구시가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서 농수산물 집판장은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지탱해 온 중요한 자산이며 그 밖에 다른 매각 대상들에 대해서도 과연 시가 주장하는 활용도 낮은 공유재산의 선정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눈앞의 재정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번 결정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안정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 정책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내 집 앞이 소각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쓰레기 침출소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등 생각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러지실 겁니다. 누구나 꺼려하는 소각장이 30년 넘게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서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성서 자원해수시설 사용 연장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을 더 대기 오염과 악취로 고통받을 성서 주민들이 안위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2030년부터는 일부는 SRF로 처리하더라도 하루에 680톤을 소각으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체 사업이 진행 중인 성서 자원해수시설 1호기가 준공되면 2026년부터 360톤을 소각할 수 있으니 나머지 320톤을 더 소각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2, 3호기도 1998년 준공해 내구 연안이 훌쩍 경과진 노후한 시설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원해수시설 설치를 추진하지 않고 결국 내구 연한이 만료된 2, 3호기를 대보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던 2, 3호기 사용 연장 소식은 성서 주민들에게 청천벽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달서구 일대는 성서 자원시설뿐만 아니라 성서 열방학발전소,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상리 음식물 처리 시설 등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시설이 밀집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왜 이곳에만 집중돼야 하는지, 왜 이곳 주민들만 또다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이러한 현실에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대표적인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폐기물 시설 설치비 20% 범위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서 자원해수시설 인근에도 다목적 체육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성서산업단지 내부의 건설 예정이라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는 배차 간격이 23분인 마을버스 한 대가 운행되고 있어 체육관을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시장님, 대구 시민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성소 주민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징하는 보상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소 주민들 위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피해가 취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금도 유독성이 강한 대기 오염 물질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악취로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30년부터는 성서 자원희수 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는 쓰레기 양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교체하거나 개선하고 자원희수 시설에 최첨단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2, 3호기의 대보수 추진에 앞서 빠른 시일 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주민 편의시설이 다목적 체육관이 주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공 시점에 맞춰 셔틀을 운영하고 시설 이용료를 감면한 등 주민들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셋째, 향후 신설될 폐기물 처리 시설은 대구시 전역에 형평성 있게 분산 배치해야 됩니다. 현재는 특정 지역에만 집중 폐기물이 처리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는 불공정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성서 주민들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이 원치 않는 기피시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성서 주민들이 건강과 행복 추구권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성서 주민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깊이 헤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안이 빈틈없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개편인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시는 예방적 복지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가노인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의 권역별 지역 돌봄 책임제 방침에 발맞춰 48개 재가노인 돌봄센터를 34개로 축소 통합 개편하였으며 개편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 문제를 복지법인으로부터 우선 채용 합약서까지 받아가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와 민간복지법인이 협력하여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선진형 대구형 재가노인 돌봄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갑자기 어르신들의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없이 1997년부터 27년간 축적해온 대구형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의 시스템과 현장 노하우를 뒷전에 두고 노인 돌봄에 대한 국정 방향과도 배치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받던 7,000명의 어르신 중 5,200명 어르신들의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고 69명의 사회복지사, 인력 감축 등을 담은 대구시의 개편안에 대해 사회복지계,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까지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축소로 인한 노인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4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2023년 대구시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노인복지 지원 서비스 중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의 향후 어르신들의 이용 의사가 72.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돌봄센터도 지난해 2만 5천 건의 사례 관리를 포함해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왜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의 중복성을 내세워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통합 개편하려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국비 지원 사업인 노인 맞춤 돌봄 사업으로 통합하여 투명하고 두터운 돌봄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만약 대학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노인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종사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법인 내 자체 전보 또는 확대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재 촉박한 일정으로 자체 전보가 가능한 법인은 거의 없고 더군다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의 전환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종사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고용 조건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대구시 정책적 판단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극 고용을 도왔던 5년 전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의 행태는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감탄고토의 상황입니다. 충분히 점진적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대구시는 모두가 우려하는 급진적인 정책 개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기된 현재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대구시와 9개 구군 그리고 현장의 재가노인 돌봄센터가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소통으로 인한 협의를 통해 촘촘한 노인 돌봄 정책을 위한 대구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안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2026년 3월이 되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의 돌봄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돌봄 인력의 고용 확대가 필연적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될 고용 환경에 69명의 종사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새로운 돌봄 체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유예해 주십시오. 지금 본 의원은 법 시행에 대한 준비 없이 고무줄을 늘리고 줄이듯이 돌봄 종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봄 인력 수요에 대한 대구시의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구시의 성공적이고 유연한 노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사활을 걸어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출자 출영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승인의 건을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숙직 근무자의 당직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 사용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시의회로 출자 출연기관의 사업 계획서와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연금 등의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이 해당 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자 출연 기관의 예산 등에 대한 견제 기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마련 등을 건의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정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대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대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증가와 함께 화재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비 마련, 예산 확보 등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사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 가산일수 확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 부여 등 상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시 공무원의 복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군간 장기 재직 휴가 규정이 상이하여 직원들이 받는 복무 혜택에 불균형이 없도록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며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세출 예산의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반영을 위해 미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개 기관의 대구시에 대한 역할과 출연 필요성을 논의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계획 변경과 현재 명복공원 부지에 화장장을 신축하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중부 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총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계획 변경건에 대해 당 사업의 추진이 지연된 점과 당초 계획 대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정액을 질타하고 건립 시부터 자전 계획 변경이 지적되었던 엑스코 제2전시장과 관련한 본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주문하며 삭제하고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중부소방서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이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거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거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제21항 대구체육공원 암벽 등반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의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자 유족 등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를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고령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은 대구시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 관련 다양한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등 고령 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 재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의 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 범위의 축소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이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재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조례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대구광역시 유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상위법 재개정에 따라 기존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문화재 분류 체계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변경된 만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원계획안은 2025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및 대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은 분야별 고유 특성과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대구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은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5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시청자 미디어 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원이 분야별 전문성을 살리고 상호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다양한 미디어 교육의 실시와 함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채보상운동 기념시설 관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관과 국채보상운동 기록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역량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시설의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인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설인 만큼 대구 정신이 깃든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세계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 스포츠기념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회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만촌 자전거 경기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 체육공원 암벽 등반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등 5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에서는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대구 시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적극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함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4항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15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16항 국채보상운동 기념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대구 스포츠기념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체육회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만촌 자전거 경기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대구체육공원 암벽 등반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대기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제30항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원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과 제한 지역 및 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 1 공회전 제한 지역 지시 표지판의 자구를 수정하고 공회전 제한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대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업 해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수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해정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부위원장의 직위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부위원장의 대행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을 설치 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 협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 정비 사업 대규모 점포 등록 예외 특례 적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제2조 제5 본문 중 인용 조문 호번로 착오 사항을 수정하고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한 개별조례 제정 등 세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대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기획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대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론산업이 도심 항공 교통산업과 함께 대구시 미래 신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대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금 편입으로 지역에서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 생물자원인 곤충을 첨단 생명소재 등 다양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곤충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 마련과 적극적인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단체 육성을 당부하면서 대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원 변경 계획안은 국립대구과학관 국비 정액에 따른 운영비 추가분 7,500만 원을 추가로 출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람객 중심의 전시 콘텐츠 조성과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대구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대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원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대구광역시 세출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출연으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경제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 신용보존재단과 신용보존기금에 출연할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인 만큼 적정 운영 배수 관리와 보정 공급 여력 유지를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함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이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28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제29항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계획안 제30항 2025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37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것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치 건축물은 안전사고의 위험과 도시 미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방치 건축물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방치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 자체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체험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대구시의 관련 기관의 책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민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구권 광역철도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시내버스,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어르신 무임교통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자체 수입 증대와 대중교통 운영비 관리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관련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수처분 고지 방법을 다각화하는 등 정수처분 예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개의 정비 예정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한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찬성 의결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함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이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7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4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5항 대구광역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6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7항 2030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부터 제46항 청년 여성 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치료를 받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복구 후 원활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 학교 추가 설치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재소기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의 기본 소양을 기르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교육 현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소기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소기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세수 악화로 재정 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공감하며 재소기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법 촬영 피해가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불법 촬영 예방을 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다중 이용 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번째, 김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피해 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번째,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학습자의 생명, 신체상 손해에 대비하여 책임 배상 보험의 배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번째, 대구 어린이 세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 어린이 세상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기관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 설정을 주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번째, 청년 여성 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7개소 청소년 시설의 관리 운영을 대구광역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위탁 사무의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사무별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업비 확보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조례안 제39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 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안 제40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41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이거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6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조례안 제39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학교 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안 제40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41항 대구광역시 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2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3항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4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5항 대구 어린이 세상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6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조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4년 9월 6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먼저 수시로 업무 보고와 간담회를 열어 추진사항 및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단순한 양적 통합이 아니라 자치권과 자립성이 강화된 질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대화, 타협, 협치의 과정을 거쳐 통합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7항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맑은물 공급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 공급추진 특별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맑은물 공급 정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당면 현황과 정책 추진 방안을 공유하여 업무 보고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예정지 및 수질 정화 시설의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고 맑은물 하회의 사업 영향권에 있는 낙동강 수계 지자체와의 협력 상생 방안에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해 대구 시민이 안전하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40만 대구 시민의 먹는 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8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보고 및 특위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의 여론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대구 경북 정치권, 각계 전문가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9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익 없으십니까? 이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임시회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비롯하여 재해 예방과 공공체육시설 위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안건들을 신중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대기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의 주요 화두에 대한 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는 행정통합과 산단지구형 프로젝트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고독사와 주택가 차량 소음 문제, 대중교통 부중승차 예방,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개편 등 시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안된 안건과 고견들이 모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작과 동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잠시 진통이 있었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디딤돌 삼아 통큰 합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이해와 양보, 행안부의 중재가 잘 맞물린 덕분입니다. 1년의 과정에서 배웠듯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중앙, 광역, 기초 간의 명확한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호 보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속에서 탄탄하게 기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의회는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민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가 된 대구 경북이 더 좋은 일자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산란지를 찾아 돌아오는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는 고향이 되고 철새가 텃새로 자리 잡는 것처럼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경기는 조금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순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난제인 지역 소멸과 저출생 극복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대구시 의회는 11월에 열리는 정례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회가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면 시민 제보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푸르른 산들이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예년에 비하여 시기는 늦어졌으나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지며 백두대간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 것입니다. 단풍처럼 시론을 극복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하는 찬란한 계절,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